안녕하세요, 피클입니다. 자, 요번 시간은 일주로 272페이지 경인일주. 자, 경인은 백호죠. 백호. 하얀 호랑이입니다. 하얀 호랑이. 호랑이도 그냥 호랑이가 아니고, 옛날에, 그러니까 이 백호라는 거는 옛날에 그냥 호랑이가 하얀색, 하얀 호랑이라는 뜻이 아니고, 전설에 나오는 동물이죠. 사실은. 자청룡 우백호. 그죠? 응? 남주작 북현무 할 때 그 백호잖아요. 그래서 전설의 동물. 그러니까, 뭐, 용이랑 막상막하를 겨루는 호랑이가 바로 백호입니다. 경인이 그 백호예요. 그래서, 경인은 우리가 이제, 무인의 기질이 다분한 거죠. 무인의 기질이. 원래, 사주에 인이 있으면은, 인이 뭐예요? 인이 목이죠. 뭐겠습니까? 그죠? 인이 목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통, 우리, 이런, 뭐라 해야 되나? 어쨌든 스님들 옛날 보고 하는 그런 쪽에서, 이게 산신도 되지만은, 산신도, 인이 있으면 장군신. 무슨 장군 하면서 할 때, 뭔 장군. 여기, 장군이 칼을 찬 거 아니에요. 경인은. 그래서, 아주 용맹하고 굉장히 강하죠. 예, 참고로 이야기하면 이제 묘를 이제 산신으로 보죠. 산신으로. 인이 산신일 것 같은데, 묘를 산신으로 실제로 봐요. 이 인도 산신의 기운이 있는데, 이건 중요한 거 아니니까. 하여튼, 자, 백호. 그래서 굉장히 강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괴강. 그죠? 백호. 우리 사주에서 강한 게, 이 3대장 아닙니까? 이 셋이가. 3대장이잖아. 누가 제일 강해요? 더 강해요. 둘보다. 하여튼간에 3대장이잖아요. 근데 이 경인은 얘들과 비교해도 절대 뒤지지 않는다. 경인이 그만큼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결혼을 하는데 내 배우자가 경인일주야. 그러면 각오해라. 각오해야 돼. 그러니까 오히려 좋은 점도 있죠. 오히려 좋은 점도. 내 처가 경인이야. 그러면 각오해라.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몸이 안 좋거나 이래가지고 하면은 처가 어떻겠어요? 가장 역할 한다니까. 내 뱅수발 들면서 애들 키우면서 직장 나가면서 또 시부모 수발 들면서 다 한다니까. 그 정도로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강하니까 대부분 내 배우자가 먼저 가죠. 먼저. 안녕 그러면서. 그래 강하더라. 272페이지. 경인은 흰 호랑이, 즉 백호의 상으로 사납고 용맹한 일주로 추진력과 리더십이 뛰어나고 성격이 급하고 이게 금과 목이 부딪히는 사주는 일주가 그렇든 사주가 그렇든 성격이 급합니다. 급하고
이 자체가 뭐, 역마. 그래서 많이 빨빨거리면서 많이 돌아다니고, 그만큼 또 교통사고에 그게 강하다. 그래서 이 역마의 기운이 옛날에는 이걸 그리 좋게 안 봤다고. 어? 옛날에는 그냥 그 태어난 동네에서 평생 살다가 그죠? 죽는 거 아닙니까? 옛날 조선시대 이렇게 생각해봐. 그러니까 이리 막 떠돌아다니는 걸 그렇게 좋게 안 봤다고. 응? 근데 근데 이제 이게 관이랑 이렇게 어울리게 되면은 이게 뭐예요? 옛날에 이제 과거에 합격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 이렇게 그죠? 뭐 어디 가서 그죠? 현감으로 어디 발령 나가 지내다가 또 어디로 가고 춘향전에 보면 변사또가 그래가지고 그 남원으로 가는가 남원 부사로 가나 변사또가 그게 역마 아닙니까? 돌아다니는 게. 그래서 이 역마라는 게 옛날에도 여자가 역마에 놓으면 특히나 안 좋게 봤죠, 옛날에는. 근데 남자는 이게 관이랑 어울리게 되면은, 이게 출세에 그것도 있다니까. 경희는 이 역마의 기운이 아주 강하다. 금목이 부딪히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시대에는 이게 이 역마가 옛날에는 관, 벼슬, 요새는 뭐예요? 돈. 개인 사업한다고. 해서 요리 갔다 저리 갔다 여기 만나고 저기 만나고 좋겠죠. 나는 옛날에는 그래 아니고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인가? 난 뭘 할까? 뭔 직업이 좋나?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내가 그때 생각에는, 그러니까 중학교 막 올라가서, 그 관광버스 기사님이 그렇게 좋은 직장으로 보이더라. 너무 멋있더라. 막 경치 좋은 데는 다 놀러 다니는 거야. 그냥 다 다니는 거야. 저렇게 다니고 싶더라고. 진짜. 정처 없이 다니고 싶더라고. 그때부터. 그래서 그런 기운이 있더라. 백호는 용과 함께, 이 백호와 거하는 게 용 아닙니까? 그죠? 용은, 그러니까, 우리가 전설에 나오는 그 어떤 힘, 그죠? 권력, 힘, 그런 상징은 뭐예요? 청룡이고, 백호죠. 청룡, 백호. 백룡, 황룡, 이런 게 아니고, 용은 청룡이 청룡. 청룡이 뭐예요? 갑진이죠, 갑진. 그래서 용과 함께 권력을 상징하는 동물로서 그 중에서도 무신의 기질이 강해. 그죠? 무신. 무장이죠, 무장. 역발상 기계세. 그냥 막, 항우. 아니, 여포. 그죠? 원래 적토마를, 원래 탔던 건 여포잖아요. 머리는 띵한데, 대신에 힘은 센 거지. 옛날에 이제, 우석의 이야기에, 갑자기 여포하는 게 생각이 나서, 박정희 때, 차지철이, 생각이 안 난다. 박정희 때, 차지철이가
그 드라마에 그 나와요. 드라마에 옛날에 제3공화국 드라마 아세요? 제3공화국 그 드라마에 이리 나와. 맞아. 이 이야기가 드라마에 보면은 이제 차진철이가 이제 경호실장으로 막 이래가지고 막 갈 때지. 그래 이제 그때 뭐 대통령 뭐죠? 삼선인가? 뭐 이제 박정희 이제 뭐 그 선거가 일이 있는 거야. 저 상대편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야당 후보로 나오나? 하여튼 뭐 그렇거든. 막 이런데 이제 막 그러는 거야. 그 당시에 돈 쓴 거 아닙니까? 돈 뿌리는 거 아니에요. 나를 찍어도 막 선거 때 보면 막 우리 집에 막 동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친구들 막 모이가 막 어디 전화해가지고 뭐 와가지고 돈봉투 주고 내 눈으로 다 봤어. 국회의원 선거하는데 돈봉투 주고 가고 그 여러가 돈 세가지고 뭐 그래가 솔직히 뭐 그러더라고. 하고 아예 면사무소에서 밀가루인가 포대로 나눠주더라고. 거기 보면 이제 그 후보자 이름이 적혀 있어. 누구 정 누구 얘가 누군 이름도 다 기억나. 그리고 옛날에 그죠? 숟가락 하나씩 있었잖아, 집에. 그 동네 국회의원 이름 적혀 있는, 이름이 새겨져 있는 숟가락 없었어? 참, 옛날에. 하여튼 간에, 이거 해야 되는데, 갑자기 걔가 그러니까, 선거 이제 막 돈을 뿌리고 그러니까 이제 돈이 모자란 거야. 그러니까 막 그 하던 어떤 사람, 그 이제 부하 뭐 누구지, 얘가 이제 사찰한테 와가지고, 뭐, 실장님, 돈이 모자랍니다. 왜 돈이 모자라? 그러니까 뭐, 뭐 이래서, 그러니까 뭐, 선거 자금이 지금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야, 그러면 돈 찍어내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부하가, 아니, 그러면은, 인플레가, 뭐, 뭐, 그랬어요. 이제 시중에 이제 인플레가 생긴다. 이거지. 돈을 너무 많이 뿌리면은, 찍으면. 그러니까, 사회처리가, 뭐? 인플레? 어떤 새끼야? 잡아와! 에이, 재미없었죠. 자, 이거 합시다. 여포하니까 왜 갑자기 생각이 나냐? 그때 자지철 여기 그분이었잖아요. 이제 이분, 살아 계시나? 이대건. 많이 감사하는 거. 자. 백호는 용과 함께 권력을 상징하는 동물. 그 중에서 무신의 기질이 강해. 군 검경에 출세하는 사람이 많다. 역마성이 강하고 재물욕도 많아. 사회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경인일주는 여자 경인일주가 참 강해요. 남자도 물론 강한데 여자 경인일주가 참 강해. 우리 풍수에서 그죠? 요게 주산이 있고 어떻게 돼? 요가 백호죠. 요가 청룡이죠. 맞나? 아니지. 요 주산이 요리 남쪽을 보고 있어. 요 왼쪽 오른쪽 되니까 요가 청룡이죠. 좌청룡 우백호 이리 되잖아요.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요가 남이고 요가 여자잖아요. 여자. 백호가 여자의 그거라고 풍수의 방향이라고. 그죠? 보수적이고 진보적이고. 그죠? 그래서 이 백호 경인이 백호잖아. 백호 흰노랑이. 그 여자가 이 경인을 주게 되면 굉장히 강하다고. 그래서 집안을 끌고 나간다니까. 그리고 집안을 끌고 나가는 자체가 뭐예요? 남편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그죠? 했다든지, 뭐,
아니면 남편이 두 손 두 발 들고 뭐, 내 살겠다고 이제 도망갔다든지, 그런 거죠. 그리고 굉장한 능력자죠. 능력자들. 능력이 있으니까 본인이 집안을 끌고 가는 거 아닙니까? 굉장한 능력자들이다. 이 서울이 주산이 어디예요? 북악이잖아요. 이제 북한산에서, 그죠? 북악. 해서, 이제 이거는 뭐, 어디야, 저기, 종묘 있고, 그거를, 뭐라 그래요? 산 같지도 않은 거. 요는 인왕산이잖아요. 네, 뭐예요? 그리고 요쪽에는 뭐가 있냐면요. 뭐지? 요쪽 라인이 뭐가 있죠? 대학교가, 고대, 뭐 해서, 뭐, 건국대도 뭐 따지고 보면 요쪽 라인이죠.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이렇게 세운 학교들이 있고, 요는 뭐, 외국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들은 요쪽에 있죠. 뭐, 연대, 이대는 아닌가? 이대, 어쨌든 기독교 학교잖아. 기독교. 그죠? 김한란이가 교회 그거 아닌가? 에이, 모르겠다. 하여튼간에, 요 백호 쪽이. 그렇더라. 쓸데없는 이야기 했습니다. 그 우리나라 전체로 봐도, 이제 한양에서 이리 보면은 경상도 라인이 이 좌측용이 되는 거고, 전라도가 우백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경상도 쪽이 아무래도 보수적인 색채를 띠는 거고, 전라도 쪽이 요쪽 그걸 띠는 거고, 진보적인, 그리고, 네, 그렇죠. 그리고, 종교로 따지면은 자청용이 불교고, 우백호가 기독교거든요. 그거니까. 그래서 경상도 쪽이 불교가 흥하고, 전라도 쪽이 교회가 흥하죠. 인구당 교회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디라더라? 전라도 군산이라든가? 전 세계에서. 하여튼. 자, 이제 경이네. 경이는 아름들이 큰 나무. 요 이제 인이라는 큰 나무에 지금 도끼를, 그죠? 든 거죠. 그러니까 갑신이나 경이는 나무를 도끼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를 도끼질해서 그 나무를 뭐 하는 거예요? 뭐 가구를 만들든지 땔감을 쓰든지 쓸 거 아닙니까? 그죠? 일지인목은 자신의 몸이자 배우자이므로, 뭐 요거는 내 배우자 자리잖아요. 배우자 자리를 어떻게 한다? 도끼를 찍는 거야. 자, 반대로 갑신 같은 경우는 어때요? 배우자가 나를 어때요? 도끼로 찍는 거죠. 그래서 이 똑같은 절이지만은 천지 차이다. 이 경인과 갑신은. 일지인목은 자신의 몸이자 배우자이므로 자기가 자기 발등을 찍는, 내가 지금 내 몸을 찍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내 발등 찍는 거죠. 도끼로 나무 찍다가 내 발을 찍는 거지. 그런, 살아가면서 그런 행동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생활이 어떻다? 힘들다. 배우자 자리를 찍으니까 결혼 생활이. 그래서 배우자와의 인연이 해로하기가 좀 어렵다. 좀 불리함이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나무를 베어다가 이제 목재로 쓸 수 있게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고 베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인일주들은 재주가 많고 사람들이 수완이 좋다. 그리고 카리스마가 있죠. 딱 제압을 하는. 경인일주 엄마들 봐봐요. 자식들 손에 잡고, 그죠? 인자하면서도
자녀를 그냥 딱 손아귀에 딱 잡죠. 그래서 이 조직을 이끄는 능력이 많은 분들이다. 그래서 고위직으로 출세하는 사람이 많더라. 273페이지에 경인은 괴강 양인 백호살은 아니지만 그에 못지않은 성향의 소유자다. 강하다는 것만큼. 경인은 큰 칼을 찬 용맹한 장수의 모습으로 결정을 내리는데 머뭇거리겠습니까? 머뭇 안 거린다니까. 딱딱딱딱 그냥 생각은 할 수 있지.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딱 결정이 내리지면 어떡해? 아, 그냥 행동으로 바로 딱 가는 거예요. 일도양단. 이거 일도양단의 과감함, 경인의 쪽에 그리고 카리스마 이런 게 지녀서 만인의 리더가 될 자질을 갖춘 사람이다. 나를 따르라. 그러면 딱. 진짜 저 일제 때 태어나서 독립운동을 해야 되는 분인데. 반면에 급한 성격과 굽히지 않는 기계가 대신 이제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급하죠. 아, 급하다 성격으로 확 순간 끌어오르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죠? 뭐 자존심이 세죠. 자존심이 아주 자존심이 세고 또 이렇게 이 카리스마가 나를 따라라 하는 이 카리스마가 지나치면은 뭐가 돼요? 나만 옳은 거야. 나만 무조건 나 따라야 돼. 내가 왜 너를 따라? 니들이 나를 따라야 돼. 이리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독불 장군이 되는 거죠. 독불. 까딱하면. 그래서 사람들이랑 융화가 어렵다. 고집불통. 그리고 이제 자기 발등을 잘 찍고 또 이제 성격이 급하고 빨리빨리 하는 추진력은 좋은데 그만큼 또 실수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어떨 적에는 이게 좀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본인의 이런 성격 때문에 이제 그 가시밭길이 앞에 있는데 저 둘러가면은 편한 길인데 그냥 직진한다고 해가지고 그 가시밭길을 걷는 거죠. 그래서 어렵게 가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이 표시 이제 딱 관우를 참 잘 예를 든 것 같아. 관우 같은 용장이 용감한 장수죠. 근데 관우가 왜 죽어요? 관우가 오만함으로 죽는 거거든요. 관우가 그죠? 자만심, 아만심이라고 해도 되고 요걸로 인해서 죽는 거 아닙니까? 야, 어떻게 송건이 자기 여동생인가? 딸인가? 아, 이제 기억이 잘 안 나냐? 여동생인가? 여동생은 저 유비한테 시집 보내지. 관우한테는 누구야? 자기 딸을 보내려고 그러나? 시집을 보내려고. 아, 관우 아들이랑 송건 딸이랑 결혼을 시키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보냈는데 관우가 뭐라 그래요? 어떻게 호랑이 자식을 개새끼한테 장가를 보내냐고. 그럴까나? 송건이 개라는 거 아니에요. 찌는 호랑이고. 아니면, 그죠? 아무리 용감하면 뭐해. 이 아만심이 꽉 차 있는데. 그래서 사람을 똑같이 평등하게 안 보고.
나 잘난겨. 그래서 자멸하는 거죠. 자멸하지. 그래서 오나라 그 장수한테 잡히잖아요. 그래서 사로잡혀서 이제 목이 베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고집, 독불장군, 오만함 이런 걸로 해서 관우가 죽듯이 무너지듯이 이 경인일주도 자칫하면 이런 것 때문에 능력은 타고난 사람인데 이런 것 때문에 힘들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자기가 알고 고치면은 얼마든지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대성할 수 있는 큰 제목이더라. 경인은 금목 상징하는 모습이라 극단으로 오고 간다. 그죠? 금과 목이 상징, 극단으로 오고 간다. 잘 될 때는 성성장구하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성성장구, 오만 야만심이 그냥 그러다가 또 안 될 때는 뭐 이 절이 가만히 안 있죠. 나 절이야 그러면서 한번 보여주죠. 바닥이 어딘지 보여주죠. 그죠? 떨어져 주죠. 그래서 한순간에 몰락하는 경우가 많더라. 그러니까 주의해라. 항상 이런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야말로 진짜 뭐예요? 큰 사람이에요. 이렇게 금목이 상징하면은 사고수가 많은데 특히 교통사고 주의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술충미의 충, 좌우묘유의 충, 인신사이의 충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인신충이 제가 인신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중에서 인신충이 인명사고는 제일 적어요. 오히려 교통사고 나고 막 다치고 이래도 그러니까 죽는 사고 꼴까닥 하지는 않는다고. 그 중에서도 제일 자, 이게 이제 절이고 12운성으로 이 재성을 낳았다, 그죠? 그래서 경인일주는 재성절을 낳았죠. 배우자 궁에 절이 놓이면 남녀를 막론하고 배우자와 인연이 박하게 되는데 대부분 배우자 잘못이기보다는 누구 탓이다? 내 성격 탓이다. 그 남편이 먼저 간다니까. 오히려 조강지처에 이거 있잖아요. 여자가 굉장히 강해. 근데 조강지처 같이 살아. 그래서 남편한테 막 그렇게 막 죽어라 하면서 막 대들고 그러지도 않아. 하지만 꾹 참아.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뭐야 남편이 한 방에 가버리죠. 조강지처의 남편들이 남명을 많이 해요. 희한하죠. 그죠? 그래서 참 우리 옛날에 그죠? 열려문 봐요. 그 18. 하나같이 읽어보면 다 조강지처 현모양처들 아닙니까? 근데 열려문은 뭐예요? 다 남편이 단명했다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참 여자들 남편이 죽으니까 왜 같이 죽어야 돼? 그 열려문 세워놓은 여자들 중에서 진짜 자결한 여자가 몇이나 되겠노? 절반 되겠나? 그죠? 나머지는 자결을 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자결을 당한 거지.
계속 너 아직도 살아있냐? 너 아직도 살아있냐? 막 시댁에서 그러니까 시부모들이 너 남편이 죽었는데 너 아직도 살아있냐? 그래서 계속 죽기를 종용하는 거지. 네? 자, 경인을 주는 일지의 재성을 절에 놓아서 내지 뭔 이야기 하자. 내일 초파일인데 그죠? 부처님의 대자대비심으로 모두 업장 소멸하시고 배우자궁이 절에 놓이면 일단 이제 일주가 이렇게 절을 놓고 있으면은 남녀를 막론하고 배우자 인연이 어떻다, 좀 불리하다, 배우자 인연이 박하더라. 근데 뭐 배우자 탓을 하지 말고 혹시라도 이렇게 옛날에는 이혼이 거의 이제 안 했지만 요새는 뭐 이혼하는 게 흠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새 이제 이혼을 하죠. 옛날에는 이제 사별을 하기 전에는 아니 못 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단명하는 거야, 한 명은. 요새 이제 그러기 전에 헤어지니까. 근데 상대방 잘못도 있겠지만 따지고 보면 내 성격 탓, 내 잘못이 크다. 그러니까 내 탓이오 해라. 남자의 경우에는 배우자궁이잖아요, 일지가. 거기에 재성 배우자가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다 그랬어요? 괜찮은 배우자다. 괜찮은 배우자인데 남들이 보기에 괜찮다는 거지. 나는 이 절의 기운을 느끼기 때문에 그죠? 이 안에서 이 속에서 어때요? 불평 불만이 있죠. 그러니까 절이 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 그래서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제 불만이 좀 있고 또 다투고 이럴 수 있더라. 근데 이게 쌓이면은 어떻게 된다? 안 헤어지고 계속 이런 불평 불만만 꽉 차가지고 이리 되면 어때? 배우자가 가버린다니까, 먼저. 이럴 땐, 자, 그래서 주말 부부를 하거나 웬만한 잘못은 그냥 넘어가라. 그죠? 그리고 배우자 사생활에 그렇게 크게 다 간섭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뭐 결혼 전에 뭐 연애를 많이 한다든지 결혼을 늦게 한다든지 뭐, 그죠?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 그리고 여자의 경우, 자, 재성은 누구예요? 시어머니죠, 시어머니. 시모가 어디 있어요? 내 남편 자리에 시어머니가 들어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시집살이 한다는 거죠. 경일주 여자들은 시집살이가 있구나. 시엄마가 입김이 세구나, 시엄마가. 그래서 거기서 요새는 이제 좀 덜한데 예전 같으면은 시엄마가 남편 자리에 들어와 있다는 거는 한 집에 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봉양을 하는 거죠. 효녀야, 효부죠, 효부. 효부 며느리지. 그래서 시모를 모시고 살 수도 있더라. 근데 이제 요새는 좀 드물죠. 옛날에는 이제 모시고 살지만 요새는 이제 모시고 산다는 게 이제 그냥 이렇게 용돈 챙겨드리고 나중에 어디로 모셔요? 요양원으로 모셔야지. 요양원으로. 야, 큰일이다. 우리 엄마 연세가 많아가지고, 남편이 그러죠. 우리 엄마 연세가 이제 많으시니까, 이제 막 관절도 안 좋으시고, 기억력도 좀 깜빡깜빡 하셔가지고, 아이고, 어제 있었던 일도, 기억을 못 하시네. 야, 집에 촌에 혼자 두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모셔야겠다. 그러면 이제 부인이 그러죠. 바로 이제 어디 찾아요? 요양병원 찾아보죠.
그래, 모셔야지. 한번 보자. 그러면서 요양병원 바로 모시고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나이가 좀 들었다 이러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고 며느리 앞에서 내가 치매기가 있다는 걸 들키면 안 돼. 아시겠죠? 절대 들키면 안 돼. 들키면은 바로 요양병원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어디야? 시모를 모시고 살 수도 있습니다. 지금 274페이지 하고 있어요. 시모의 간섭으로, 시모가 이 입김이 세니까 고부 갈등이 생기죠, 당연히. 고부 갈등 생겨. 자, 고부 갈등을 겪지만은 결국에는 뭐예요? 이 재성은 뭘 생해줘요? 관을 생하잖아요. 재생관. 관은 누구예요? 내 남편이잖아. 남의 편. 그러니까 이목은 나의 관을 품고 있다니까. 나의 관을 뭐예요? 생한다니까. 장생으로 놓는다니까. 그래서 경인일주는 시엄마를 잘 모셔야 돼. 그러면은 결국에 어떻게 돼? 시엄마의 이게 뭐로 전부 누구한테로 가? 내 남편한테로 가. 내 남편한테 결국 누구 내 거 아닙니까? 아시겠죠?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돈 때문에 시엄마를 모시고 이런 건 아니지만은 물론 이제 도리니까 마땅히 해야 될 도리니까 하는 건데 이런 것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재생관이 되어 결국 시모의 재력은 남편에게 흘러들어 결국엔 경제적인 그러니까 돈 필요할 때 내가 시엄마한테 이야기하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애날 꽁꽁. 누구한테 이야기해야 돼? 남편한테 이야기해야 돼. 남편아 너 엄마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야 저 돈 좀 달라 그래라. 그러면 엄마가 남편이 엄마한테 시엄마한테 돈 좀 달라 그러면 이 엄마는 장생을 놓잖아요. 준다니까. 며느리한테는 안 줘도 금극목 하니까 얼마나 보기 싫어. 며느리는 미워서 안 줘도 아들한테 준다니까.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곶감 빼먹듯이 내가 지금 뭐라고 말하노? 그래서 나중에 시부모님한테 시어머니한테 유산도 물려받는다. 이제 이 유산 물려받을 때 이제 그죠? 이제 시동생들 시누들 해서 한번 폭풍우가 몰아치겠지. 몰아쳐도 경인이잖아. 경인. 내 백호야. 그러면서 한 칼에 썰어버리겠죠. 그러고 원수사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일지에 재성을 깔고 있어. 경인일주는 제복이 많더라. 제복은 많은데 어쨌든 절궁을 낳기 때문에 돈이 어때요? 돈은 분명히 내가 능력이 있어. 버는 능력이. 그만큼 돈 나가는 구멍도 크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절을 놓은 사람들은. 절을 놓은 사람들. 나는 내가 어제 그제도 내 서랍안에 상품권이 들어있는 줄 난 꿈에도 있어 뭐. 나 진짜. 하여튼간 자. 그러니까 이 개념이 없다고 잘. 그래서 그나마 여자들은 그래도 좀 나아요. 여자라는 특성 때문에 여자는 음이니까. 남자들은 특히나
절 나와버리면은 돈 개념이 없어. 태는 그나마 뭐야, 좀 다르다. 재성태면 특히나 오히려 욕심이 많아. 태태하기 때문에. 그 돈 버는 능력은 있지만은 관리를 못해서 아무리 벌어도 이 물독에 아무리 물을 부어도 구멍으로 다 새 나가는 거죠. 그래서 관리를 잘해라. 계획 없이 적극적인 소비를 잘하고, 귀가 얇아서 남의 말만 듣고 투자했다가 또 돈도 잘 날리고, 특히 남자들이 더 잘 이런다는 거예요. 사기도 잘 당하고, 돈 빌려주고 못 받고. 난 그렇게 생각해. 돈 빌려주고 못 받는 거는 그나마 난 괜찮다고 생각해. 그게 그렇게 썩 나쁜 건 아닌 것 같아. 그죠? 그 사람도 형편이 어려우니까 못 갚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나마 그 사람보다는 아니다. 내가 형편이 난 거 아니다. 저 사람이 형편이 더 나을 때도 많더라고. 그런 데도 안 주더라고. 습관인가 봐. 계획 없이 적극적인 소비를 잘하고, 귀가 얇아 남의 말만 듣고 투자했다가 돈도 잘 날린다. 사기도 잘 당하고, 다단계 비트코인, 막 비트코인 주식 이런 게 들어오죠. 뭐 신문이나 뭐 남들 돈 다 버는 것 같아. 근데 꼭 이상하게 내가 하면은 막 그죠, 가격이 떨어지고, 괜히 언론에서 뭘 누가 나와가지고 앨런 머스크가 그죠, 헛소리 해야 되고, 그래고 막 폭락하고. 참. 자, 해서 이분들은 뭐 첫째도 둘째도 뭐 저축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 그래야 돈을 모은다. 그래서 돈 버는 능력은 있지만은 관리를 못하면은 하나도 안 남았는데 다 돈이 어디 간지 없어. 나 항상 뉘우쳐야 돼. 이런 말하면서. 내가 막 쓰고 그런 건 아닌데, 뭐, 모르겠어. 나 막 돈이고 뭐고, 숫자가 나오면은, 그냥, 귀찮아. 경인절. 그래서 이 지장간을 보면요, 요렇게 무병갑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인신사에는 이게 뭐야, 지장간이 골고루 들었거든요. 골고루. 그리고 양의 글자만 들었죠. 인신사에는 지장간이 전부 다 양이에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속전속결이고 강하게 들어오고 빨리 들어오고, 물론 이제 용두삼이지만 그리 들어와서 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는 유리해. 근데 항상 뭐 마무리, 시작은 잘하는데 마무리, 이 양으로만 뭉쳐있어서 그래. 대신에 진술충미는 어떻게 되겠어요? 진술충밀도 골고루 들어있거든요. 들어있는데 음이 섞여있죠. 진술충미는 음이잖아. 진술은 전기만 양기고 다 음이고, 충미는 다 음으로만 되고. 그래서 진술충미는 뭐 진술충미도 골고루 들었으면서 진술충미는 뭐 실속을 잘 챙긴다니까. 실속. 마무리를 잘해. 그런 특성이 있더라. 그래서 일은 누가 벌려요? 인신사에. 근데 나중에 실속은 누가 챙겨요? 진술충미. 자오면 뭐야? 그랬어. 자, 어디 할 차례지? 여기 할 차례구나. 자, 해서 275. 자, 경인일주는, 자, 절궁을 나왔지만은, 봐요.
재성이죠. 관이죠. 인성이죠. 어? 재관인을 낳았단 말이야. 목생화, 화생토. 얼마나 좋아. 우리가 사주에서 제일 유리한 게 뭐? 재관인을 놓은 사람. 그리고 식재관을 놓은 사람. 이 딱 둘이거든요. 다른 것도 좋은데, 주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에서 출세하고 참고 잘 사는 데는 재관인, 식재관이 최고요. 재관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가 좋은 거예요? 사실 관인이 좋은 거죠. 생하는 게 어디서 끝나요? 인성에서 끝나잖아요. 인성에서. 명예가 있는 사람이요. 돈을 막 벌어도, 좀 그런 거 있죠. 천박하다고 해야 되나? 천박하게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또 돈이 또 벌고 이렇게 돈은 많은데도 사람 참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참 천박해. 특히 남자들은 있잖아요. 검태 두르면 안 돼. 특히 남자들은. 목에 검태 두르. 목에 검태 두르는 게 뭐예요? 목에 주름 있는 거 말고, 목에 번쩍번쩍거리는 금목걸이를 이렇게. 그죠? 그것도 이렇게 막, 특히 여름에 하지. 그걸 액세서리라고 보인다. 그거, 뭐예요? 굉장히, 결국에 돈 깨지고, 가정 깨지고 하는 길입니다. 하여튼 간에, 천박하죠. 검태 두르고 있어요. 남자들, 여자들 말고. 본인도 모르게 행동이나 이게 그렇게 된다니까. 검태 두르고 있으면. 막 여기도 그죠? 막 나는 모르겠어요. 시계를 휴대폰에 시계가 나오는데 난 시계를 왜 하여튼 자 그렇더라. 그래서 네. 자, 경인일주는 비록 절궁을 놓았다 해도 재간인을 두루 갖춘 데다가 재성이 재성, 이야, 진짜 봐요. 재성, 간목 어떻게 돼요? 갑인, 록이잖아. 절궁이지만 록으로 앉았잖아요. 갑인 록, 봐요? 관, 모르나요? 생, 인성은 생, 록생생으로 나왔어. 재간인이 모두 힘이 있더라. 록과 생으로 놓여 있어서. 그리고 서로 또 뭐예요? 상생하는 구조잖아요. 목생화, 화생토. 그래서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결국에 이 기운들이 다 일간한테로 다 가네. 오롯이. 부럽죠. 갑신이랑은 차원이 틀리다니까. 같이 절났다고 갑신이랑 경인을 같이 놓고 보면 안 돼. 경인은 잘 산다니까. 그래서 일간을 서로 상생하여 일간을 도와주는 구조로 되어 있어 사회 각 분야에서 활약을 하고 다 중요한 요직을 차지하고 있고 출세하고 돈이 결국 이 사람은 뭐예요? 관인으로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에요. 관인. 빽 빠지게 나 막 생고생하면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한 자리 차지하고 아니면 그 어떤 탁탁 인성 그죠? 관, 직업, 벼슬 이런 걸로 해서 내 돈이 들어오는 거지. 인성관으로 돈 버는 게 재성으로 돈 버는 사람보다도 뭐 훨씬 부자다. 더 부자다. 또 뭐예요? 부동산.
재성이 인성으로 오면은 부동산 부자예요. 응? 부동산 그렇더라. 그래서 돈, 권위, 명예, 뭐 이거를 싹 다 갖춘 60갑자 중에서 진짜 몇 안 되는 일주가 일주 중에 하나더라. 그래서 아주 부러운 일주입니다. 절에서 빼야 돼, 이 사람. 이 절 모임이 있을 때 경인일주는 빼야 돼. 눈물 젖은 빵에 그걸 몰라 말이야. 응? 그죠? 살다가 파산을 하고 얘가 길바닥에 나앉아가 막 하는 그런 걸 한번 자 이렇게 유리한 구조를 경인일주라 해도 그래도 이제 절은 절이죠. 궁을 일단 봐. 궁이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거야. 일단 궁은 먹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래도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안에 채워놓은 게 재관인으로 록생을 상생을 하고 이래 앉아놨기 때문에 절이 동해가지고 팍 깔아앉다 해도 뭐야? 잠깐 하고 다시 일어난다니까. 경이는. 갑신은 못 일어날 수 있어. 여기는 일어난다니까. 일어나. 다시 잠깐, 내가, 그때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막, 이 사람 이야기해서도, 다른 사람 고생한 거에 비하면, 고생도 아냐. 그 경인일주는 함부로 남들 앞에서 내가 말이야, 얼마나 이때 고생했, 그런 이야기 하지 마. 나는 소울이 욕한다니까. 야, 이거 뭐야,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뭐야, 이거 고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어휴, 참. 예전에 TV에 아침마당 옛날에 있었죠. 지금도 하나 모르겠다. 그때 이상벽 씨가 그 할 때였거든요. 할 때였는데, 그때, 내가 그때 뭐 할 때쯤, 20대. 20대. 하여튼 간에, 박미경이 가수 아세요? 박미경이. 요새는 TV 안 나오잖아요. 그, 박미경이. 노래 뭐 있죠? 있잖아요. 어쨌든, 그 박미경이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막 자기가 뭐 옛날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어떤 바에서 피아노 치면서 노래를 불렀대, 알바로. 자기가 생활비 번다고. 그러니까 무명 시절이죠. 근데 그렇게 해서 한 달에 얼마나 받았다더나? 그때 뭐 100만 원인가 받았대. 그러니까 그 옆에 앉아있던 그 대학 친구가 있거든요, 동기. 그래서 이름 생각난다. 그 코미디언인데, 개그맨. 좀 얼굴 좀 그 당시엔 좀 미남이었지, 미남. 생각이 나. 그 사람이 본 거야. 야, 나 그 당시에 난 노가다 한 달 내내 해서 난 30만 원 벌었어. 그러는 거야. 안 해요. 그런 거야. 그러니까 박미경은 자기가 그때 되게 고생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옆에 애가 그리 말하니까 네. 아직 뭔 말인지 아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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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유리한 구조를 둔 경인일주라 해도, 절궁을 낳았기 때문에, 그래도 한 번씩, 뭐예요, 바닥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쫙 올라가다가 한 번씩 팍 꺾인다는 거죠. 하지만, 그거 가지고, 나는 왜 이럴까 하면서, 에이씨, 모르겠다 하면서 상 뒤엎어버리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다 시간이 해결된다. 지나가면은 다시 다 회복한다니까. 그런 기운이 있는 사람이에요, 경인일주는. 그때만 힘든 거야. 그때 넘기면은 다시 회복한다.
그래서 잘 나갈 때 성찰하고 또 주위에 좀 베풀고 그러니까 덕을 좀 쌓고 하면서 또 자기 관리를 잘 하면 탈 없이 잘 먹고 잘 살 거다. 그리고 자 남자 같은 경우에는 봐요. 남자한테는 이게 누구? 처죠. 재성이. 관은 자녀죠. 처랑 자식이 어디에 있어요? 배우자 궁에다 내가 품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연애 결혼하는구나. 경인을 준 남자는 연애 결혼이 많더라. 그리고 뭐요? 이렇게 이제 여자를 만나면 자녀가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혼전 임신하는 경우도 많더라. 선을 봤다 하더라도 선 보고 두 사람이 연애의 기간이 밀당의 기간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죠. 옛날에는 결혼하기 참 요새는 뭐 흠이 아니죠. 결혼하기 전에 애 가진 게 뭐 어때? 그죠? 자, 연애를 하는 것은 좋으나 절궁 속에 있어 결혼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절궁 속에 어쨌든 이게 배우자 궁에 들어있긴 들어있는데 배우자 궁이 뭐예요? 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애는 잘하는데 첫 연애 상대가 내 결혼으로 이어질까? 과연? 결혼은 이제 뒤에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절궁 속에 있어서 결혼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그렇잖아요. 그죠? 연애했는데 결혼은 딴 사람이랑 하잖아요. 흔하잖아. 왜 그래? 다 그러면서 알잖아. 그죠? 그러니까 연애하는 인연, 결혼하는 인연이 따로가 많더라.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좋아서 그냥 죽어서 떨어지면 못 살 것 같지만은 웬걸.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애 가지면 어떻게 해? 결국 낙태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연애는 하되 임신은 안 하게끔 주의해라. 아시겠죠? 1박 2일, 2박 3일 자주 놀러 가고 연애는 뜨겁게 해야 돼. 뜨겁게 하시고 아이만 안 가지게 주의를 해라. 자, 경인일주에겐 관살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중간 1이 될 적에는 중간에 있는 글자가 다리 역할을 하죠. 생할 적에는. 왜? 얘가 빠지면 극으로 바뀌어버리거든. 목극토로. 재성이 뭘죠? 인간성을 망치는 거야. 돈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 관살이 없다면은 제거긴을 해버리잖아. 그래서 돈 때문에 인간성을. 그래서 돈만 아는 사람. 돈 앞에는 부모 자식도 없어.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린 거죠. 돈 벌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불법, 탈법, 또 관이 없다는 거. 그런 거를 일삼는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본인 돈도 사라지고 가정도 깨지더라. 그리고 관제 발동도 잘합니다. 그래서 콩밥도 요새는 콩밥 안 준다던데 하여튼 콩밥도 먹게 되고. 그래서 경인일주는 관을 지켜라. 이 관을 지켜야 이제 귀인이다. 관이 귀인이다. 눈앞의 이익보다는 법을 지키고 상식, 양심을 지키고 그게 관이죠.